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8월 전세가 폭등,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아파트 전세 가격 예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헤럴드 경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헤럴드 경제는 중흥건설의 따까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반년새 19억 뛴 전세,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 전세 계약 속출. 제목부터 판타지죠. 제목부터 판타지입니다. 중흥건설 밑에 있는 헤럴드 경제,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노리고 매도로 돌아선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다. 자,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맞는 내용인데, 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고, 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 6월 1일 이전에 종부세 안 내려고 다주택자들이 매도하기 위한 그 물량들이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월 초까지는 전세 매물이 줄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박스 친 부분은, 자, 이 부분이 반년새 19억 뛴 전세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것은 판타지죠. 판타지. 이것은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9억이 우스운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지역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은 예외니까 사실 기사로 다룰 것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리고 특히나 저런 곳에서는, 저런 아주 훌륭한 지역에서는 전세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 부모 찬스죠. 엄마 아빠 찬스로 전세 이빠이 채워가지고 그거 돈이 없는데 집을 살 수 있는, 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지금 판타지로 한 부분, 자, 저 부분은 빼고 설명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5% 상승, 전국이죠. 서울은 0.03% 상승, 거의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정책을 노려 다주택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고 있는 것이다. 자, 설명드렸고,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이때 집을 당분간 비워서라도 매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나 6월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일까지 겹치는 만큼, 자, 5월 말까지는 잔금 치러야 되니까 최근에 전세 매물이 특히나 줄었죠. 자, 그래도 전세 가격은 오르지는 않았는데, 자, 금리 영향이 아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또 다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인데, 서울신문 기사는 좀 양반입니다. 상대적으로. 갱신 청구권 만료, 월세 증가, 하반기 전세시장 악재 첩첩. 자,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내용을 보면, 자, 파란색 부분, 2년 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적용했던 전세 아파트가 신규 전세로 나오면서, 자, 거짓말이죠. 2년 전에 임대차 3법이 없었는데 무슨 계약 갱신 청구입니까? 자, 밑에 빨간색이 진짜죠. 자, 올해 8월부터 2020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기간을 채운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한다. 자, 어쩔 수 없이 신규로 계약해야 되는 물량이 나온다.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서 집주인이 매매로 돌리지 않는다면 다시 신규 전세 물건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계약갱신권이 끝난다고 절대적인 전세 물량이 급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 굉장히 양심적으로 기사를 썼죠. 집값 띄우려고 기사를 쓰기는 했지만, 자, 그래도 객관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계약갱신권 끝나도 전세 공급 물량은 그대로죠. 한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그 양도세 혜택, 그리고 6월 1일 이전에 5월 말까지 잔금 치르려고 지금 매매로 돌아선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이겠지요. 자, 계속해서 보면, 한 차례 계약 연장이 풀린 주택은 신규 전세 물건이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보증금 인상에 제약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한 번에
한꺼번에 올려 내놓을 것이 뻔하므로 전세 보증금 폭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자, 요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 그 8월 이후에 신규로 계약 갱신 청구권 쓰지 않고 신규로 계약한 물건은 지금 뭐 별 걱정이 없죠. 전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내렸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는데, 지금 기사에서 말하는 폭등 장세라고 하는 것은, 자, 2020년 8월 이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원래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금리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싸게 계약한 물건들,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계약한 물건들, 자, 그런 물건들이 전세 보증금 폭등 장세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요런 내용입니다. 좀 더 정확히 제가 표현해 보면, 자, 이런 거죠. 2020년 그 한 9월 정도, 그때 신규로 10억으로 전세를 계약을 만약에 했다. 시세대로. 자, 금리가 저금리 3%니까 뭐 10억 해도 큰 부담이 안 돼서 계약을 했다. 자, 그런데 지금 2년 지나서 보니까 지금 금리가 아마 4%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10억이 좀 부담되고, 그래서 8억에 아마 계약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2020년 9월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지금 오히려 계약갱신 청구권 쓰지 않고, 자, 그냥 전세 깎아서 계약하는 물량도 꽤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물건들, 자, 2020년 9월에 금리 3%니까 10억에 계약해야 되는데 금리와 무관하게 5억에 계약한 물건들, 자, 이때 특혜를 본 거죠. 자, 이런 물건들은 당연히 지금 다시 계약하면 한 8억 정도 계약할 수가 있다. 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전세는 금리의 함수이기 때문에 금리에 맞는 수준으로 전세금을 내야 되겠죠.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2020년 9월 이후에 지금 보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이때는 뭐냐면 2020년 9월 이전에 그때도 금리가 쌌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그 빌라에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빌라 살다가 같은 금융비용 이자 금액이 비슷한 거죠. 빌라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아파트 똑같은 돈에 아파트 살 수 있네, 이걸 알게 되니까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된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써서 계속 살다 보니까 2020년 9월 이후에는 자, 전세 물량이 부족하죠. 그리고 금리도 싸죠. 그리고 임대차 3법까지 통과가 되었죠.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도 적고 그리고 4년 그 전세를 한꺼번에 또 올려서 계약을 해야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10억에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 피해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 자, 반대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 5억에 그 전세 살다가 지금 이제 8억 내야 되는데, 자, 금리도 4%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빌라로 다시 가겠죠. 그리고 일부만 아파트에 잔류할 건데, 자, 어쨌든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금리가 지금 3%에서 4%로 금리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 금액도 감액이 되고, 거기다가 공실까지 좀 나면은 전세 금액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8억 금액이 8억 밑으로 떨어지면 그 빌라에서 다시 아파트로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금리가 다르죠. 지금 현재는 뭐 4% 이상 올라가는 분위기고, 이 사람들이 그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긴 시기는 3% 2% 할 때 그 시기이기 때문에, 자, 지금 수요 다시 늘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도 전세난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입주 물량이 올해 적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서울. 그리고 양도세 중과 1년 면제 정책에 맞춰 집주인이 양도세 절감 차원에서 전세 대신 매매로 돌리면서 전세 물건 감소할 수도 있다. 자, 벌써 감소했죠. 지금 6월 1일 이전에 그 파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 물건 감소 1차적으로 했고, 아마 내년 또 초에 또 전세 물량 감소가 같은 이유로 있을 겁니다. 자, 1년 동안 집을 내놓지는 않죠. 1년 동안 내놓지는 않을 거고, 자, 몇 개월 내놓고 또 포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올해의 그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은 5월 말부터는 좀 사그라들 것이고, 그러다가 내년 초부터 다시 또 매매를 하려고 전세 물량이 귀해지는 현상이 또 생기겠죠. 자, 그런데 기사에는 그 금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금액이 내려가고, 공급 부족 플러스 양도세 감면으로 전세가 올라가고, 자, 올라가는 요인이 있으면 지금 내려가는 요인도 있는데, 내려가는 큰 요인인 금리를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개 더 짚고 넘어가면,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급 부족은 허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은 인구가 거의 뭐 매년 10만 명씩 줄어드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에 967만, 2021년에 951만, 자, 1년에 지금 16만 명이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자, 2021년, 2022년 비교해도 꽤 감소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왜 공급 부족이냐? 자, 흔히들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인구가 아니라 가구 수를 보아라. 1인 가구 많이 늘었다. 자, 1인 가구는 고시원, 쉐어하우스, 원룸, 자, 이런 데서 찾으시고, 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5평, 30평, 40평, 자, 그런 아파트에 대한 지금 공급 부족 이야기가 많은데, 자, 1인 가구가 그런데 잘 안 살죠. 자, 그래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서울의 그 특성상 공급 부족은 조금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가 워낙 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뭐 혜택, 한시적으로 또 6월 1일 전에 매도해야 되는 물량, 자, 그 물량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금리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는 아마 내려갈 것이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에 있는 아파트 전세 가격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하반기에는 공급도 부족하고, 그리고 공급 부족은 그 갱신권 써서 기존의 그 세입자들이 눌러앉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전세가 안 나왔죠. 그래서 금리도 3%로 낮았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죠. 그래서 10억에 계약을 했다가 아마 2022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는 아마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 8억 정도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자, 그리고 2023년 내년에는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2023년 금리 5%일 때의 그 6억 전세하고 2020년 하반기 금리 3%일 때 전세 10억하고 결국에는 이자 비용 부담만 보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자연스럽게 금리에 따라서 전세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자, 이런 예측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